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이라는 비핵화 완료 시점을 제시한 것과 함께 비핵화 시간표가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거듭 신뢰를 표시한 데 대해 함께 해낼 것이라고 화답하며 연내 종전선언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특사단 방북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날짜도 확정이 됐고 어떤 이동 수단으로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지도 관심사였는데 오늘 들어온 얘기는 이제 전용기로 간다고 하고 뭐 북측도 비행기를 좀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아직 보도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한 적이 2번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시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항공편을 이용해서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그때 이제 초점은 김정일 위원장이 과연 공항까지 영접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했는데 이제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극적인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때 육로 방북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평양의 문화궁전인가 거기에서 이제 실내에서 영접 행사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공편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육로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아마 그런 절충이 지금 양측 간에 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이제 열리게 될 남북 정상회담 기대가 많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한반도 비핵화의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경색됐던 국면에서 좀 대화 국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금년 연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가 됐고 그것도 2번이나 그러고 6월 12일 날에는 이제 정말 사상 처음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에 상당히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미북 간에 좀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지난번에 좀 지지부진하더니 결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무산됨으로써 이거 이제 뭔가 중대한 기로에 봉착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판문점 그때 회담 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 가을 안에 방북을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정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관점은 미북 간에 지금 조금 주춤하는 이 북핵 해결 협상이 재개되면서 동력을 얻고 진전을 가져오느냐 이 문제가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번에 방문이지만 이거는 이제 외교상 국빈 방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전 행사도 많이 벌어질 거고 한데 그런 의전 행사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남북 관계 진전이라든가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라든가 이런 걸 끌어내는 결과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금년도 지금 몇 달 남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넉 달 정도 남았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의 결과에서 금년 안에 관련 당사국이 우리 한국 전쟁을 이제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선언에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뭔가 비핵화 협상도 동력을 얻어서 계속 가고 또 남북 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초기 조치지만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서 이제 돌이키지 않는 그러니까 남북 관계나 비핵화 협상이 계속 좀 진전해 나가고 그런 것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그 문 대통령이 바라시는 것처럼 연내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어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든지 바라시는 대로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론적으로. 답변하기가 이거는 예. 뭐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장애물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비핵화 협상도 좀 진전이 되고 또 뭐 남북 관계도 항상 그 미국은 좀 잘 평화롭게 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예.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지금 워싱턴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정부 내 혼선과 혼란, 예. 또 그 관료 집단들과의 어떤 괴리 갈등, 예. 또 그다음에 의회와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탄핵 얘기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그다음에 이제 우선적으로 중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예. 예. 그 선거에서 지금 공화당과 공화당이 지금 그 다 소수로 돼 있는데 예. 이 상원과 하원에서 의석을 잃어버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위축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핵의 길로 갈 수 있는 뭐 하나의 그 철로가 뭐 열린다 그럴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그 작용할 것이냐 예.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런 예. 것들이 복잡하게 한반도 상황을 그렇게 끌어갈 소지도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이게 진전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예. 뭐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실 겁니다. 뒤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네. 뭐 더 하겠습니다만 잠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해주셔서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언론 지형이나 어떤 여론 지형이나 정치 지형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재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을 자신이 어떤 상황을 타개할 수 있던 모멘텀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의 이 북미 관계를 더 개선시키고 교착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바로 우리 특사단이 어제 정의용 실장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 특사 방북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그때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의 예. 그런 호감을 이제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보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정은 대통령한테 감사한다. 예. 이제 내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해내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그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신뢰의 메시지를 보낸 건데 사실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종전 선언을 먼저 해주느냐 이걸 놓고 사실은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교착 국면이 길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 두 인물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점을 이제 좀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라고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제 과거에 그 모든 그 미북 간의 이 핵 협상이 뭐 누가 선 조치를 취하고 누가 또 그것을 믿고서 또 후속 조치를 취하고 소위 단계적 그러한 이행 방안 예. 또 동시 이행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도 그냥 여러 번 깨졌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북 간의 어떤 신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신뢰를 다시 만들어내는 하나의 큰 계기가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었죠.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사람들이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예. 양측이 좀 통 큰 양보를 해가면서 끌어나갈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돌아가서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끝내고 양측 이제 돌아가서 보니까 북한의 행태가 과거와 비교해서 바뀐 게 없다. 예. 사사건건이 시비를 하고 하니까 예. 미국 지금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또 의구심이 굉장히 다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뭐 누가 먼저 하여튼 행동을 하던 간에 빨리빨리 동시적으로 어떤 그 이행을 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고 봅니다. 거듭 뭐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발표를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나 아니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나 정상 간의 신뢰는 크게 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청와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비공개 메시지를 서로 전달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비공개 메시지는 저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뭐 글쎄요, 뭐 그 보통 이거는 뭐 극비 상황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저도 정부에서 일할 때 뭐 이런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근데 거기에 뭐 구체적이고 어떤 그러한 뭐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뭐 하여튼 그 예를 들면 지금 6.12 그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두 정상 양국이 하여튼 그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또 뭐 양국 관계를 새로운 지평으로 열고 여러 가지 그 합의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내가 이것을 믿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좀 하여튼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기대감을 표시하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메시지 아닐까 싶고요. 서로 간의 호감이나 어떤 기대감을 표하는 그런 그렇죠. 메시지 정도로 다시 전달했을 거기서 것이다. 깨지면은 이게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의 뭐 의사들이 좀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제 짐작입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이제 특사단의 방북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화 국면에 접어들게 되기도 했고 또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저도 뭐 오늘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뭐 예견된 상황이었고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이번에 평양 방문을 계기로 남북 관계 진전을 뭐 한 단계 조금 더 올려놓겠다는 뭐 그런 보관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남북 간의 경협을 추진하기에는 국제적인 제재망이 아직 뭐 촘촘히 있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지만은 남북 간의 어떤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인 충돌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적 신뢰 조치 같은 거는 합의하면 될 수 있고 이것은 미측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다 이루어 나가려면은 지금 정부에서 뭐 얼마 전에 발표했다시피 판문점 사무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이게 뭐 개성공단에 지금 아마 설치한다는 그런 지금 계획인데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려면은 우선 정부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그 설립하는 기구나 이런 데 대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야 합의의 어떤 그 국회 동의가 바람직하고 비준 동의안이 그래서 뭐 어떤 그 뭐 전문가들이 이거 필요 없다. 뭐 정치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조약이나 어떤 그 합의 그런 거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은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을 좀 법적 제도화해서 뭐 어떤 다음 정부가 오더라도 그런 남북 관계의 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그 하나의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모르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의 그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이제 국회나 어떤 이런 노력 이런 걸 말씀해 주셔서 제가 거듭 여쭤보는 건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4일에 14선언 기념식이 북한에서 열릴 경우에 여야 의원들과 함께 방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도 하고 지금 국회 차원의 어떤 비준 이런 것들도 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런 어떤 남북 사이의 외교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고 해야 될까요? 국회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과거에도 그 국회 그 대표단의 방북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평양에서 무슨 국제의원 연맹 회의가 열린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대표단들이 방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뭐 이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지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달에 이제 평양 방문을 하시고 예. 또 14선언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은 남북 간의 합의를 보았는데 예. 그게 이제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발전의 동력을 좀 이어가고 예. 또 국회 차원에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 뭐 국회에서 대표단이 가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의 움직임 그리고 국회 움직임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또 청와대가 이번에 이제 어떤 비핵화로 가는 길, 평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좀 우리나라의 경우 좀 주변국의 어떤 도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이제 중요하죠. 예, 네. 각 특사, 중국과 일본의 특사를 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특사는 아마 저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정의용 그 실장께서 예. 서훈- 중국으로 가시는 예. 것 같고 또 우리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으로 일본. 예. 지난번 그 1차 특사 방문 후에 예. 그렇게들 다녀왔죠. 예. 네, 바로 물론 갔었죠. 정의용 실장은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났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 이번에 특사 방문 그런 결과도 설명을 하고 예. 또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계획도 설명하는 뭐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요 이번 주말, 그러니까 즉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9월 9일인데 북한의 정권 수립일이라서 요 얘기도 조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정권 수립일에 간다, 안 간다 뭐 이런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서 가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조금은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뭐 일부 언론에 예. 그런 그 하여튼 보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예. 뭐 연관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남북 그 미북 간의 어떤 그 핵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예. 하는 이유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뒤에서 뭐 작용한다. 예. 이 예. 중국 배후설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지금 중국이 적극 도와라. 근데 이번에도 뭐 이렇게 중국이 북한이 지지부진 나오는 것은 예. 그동안에 중국을 믿고서 예.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의구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가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제 이렇게 가감 없이 뭐 이렇게 나타내니까 예. 중국으로서도 신경이 쓰이겠죠. 예.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처음부터 예. 아예 구체적으로 이번 구구절에 평양 방문을 계획을 했는지 예. 그냥 언론에서 추측으로 나왔는지 예. 뭐 그건 아직 제가 알질 못합니다만은 예. 뭐 이번에 그 리잔수 그 이제 뭐 권력 3위 예. 예. 뭐 주석의 비서실장격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예. 이제 가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안 되는 것 같고 예. 예.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정상 50명 이상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 지금 그 중국 아프리카 경제협력 정상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마 외교적으로 바쁜 그런 일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것도 연관이 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 뭐 이제 외교 일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외교 일정상 보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정부도 우리 청와대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바람이겠죠. 그것이 오늘 연합뉴스 TV의 단독 보도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라 좀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전에 온다. 오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 청와대 바람이고요. 이후에도 가능할 것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저도 지금 뭐 점쟁이가 아니라 예. 뭐 점을 치기가 어려운데요. 네. 지금 그 어제 사실 정의용 특사단의 그 방북 이후에 예. 미국의 그 한반도 전문가들의 어떤 그 평가를 보면은 좀 많이 갈려 있습니다. 예. 뭐 새로운 게 없지 않느냐. 예, 예. 그 뭐 남북 간에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 정도 받아왔지. 예. 예.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예. 그런 것이 없었다. 예를 들면 뭐 핵시설, 핵물질 그 리스트 예. 뭐 이런 걸 내겠다든가 또 검증 폐기를 어떻게 이제 진행하겠다든가 예. 뭐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가려면은 예. 좀 구체적인 뭐 어떤 그 북한의 의도나 어떤 계획이 파악돼야 될 텐데 예. 저는 그 시간이 상당히 좀 빠득하다 그럴까 촉박하다고 봅니다. 예. 뭐 보도에 오늘 보니까 예. 뭐 미북 간에 지금 절충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예.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뭐 보시는군요. 하여튼 네, 그것도 이제 뭐 유엔 일정도 있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외교 일정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언제 폼페이오 그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이런 그 미북 간에 지금 좀 지체된 그 협상이 물꼬를 틀었는지 예. 혹은 지금 비건 그 대북 특별 대표가 임명이 예. 돼가지고 네. 오늘인가 내일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 폼페이오 국무장관보다 낮은 레벨에서 예. 지난번에 성킴 그 필리핀 대사가 많이 나서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예. 뭐 그런 정도로 하여튼 협상이 재개만 된다 하더라도 예. 이건 우리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저희가 끝내려고 했는데 짧게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그 비건 그 대표가 메시를 뭐 들고 오긴 하겠죠, 그래도? 네, 뭐 저기 이번에 특사 방문 결과가 예. 뭐 지금 볼턴 미 안보 보좌관에도 전달이 됐고 예. 또 상세하게 아마 우리 정부가 그걸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예, 예. 대통령도 전화 통화를 지금 계획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예. 뭐 그래서 미 측의 보관이 뭔가 뭐 가져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비건 대표의 한국 방문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오늘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